자, 법조 브로커가 어떻게 힘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음성이 녹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시체말로 딱 걸린 건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법조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채널A 사회부의 고정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기사의 내용인데, 자, 일단 어떤 회사 얘기인지, 요즘 이 회사 때문에 법조계 시끌시끌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네이처 리퍼블릭 때문에 지금 법조계가 시끌시끌한데요. 네. 애초에 이게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그 과정에서 변호인을 폭행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저희 취재하는 취재 기자들도 좀 헷갈릴 정도인데 오늘 얘기는 좀 브로커 이모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브로커 이모 씨가 누군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지난해 1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를 했고요. 2심 재판부가 배당이 됐는데 배당이 됐다는 건 이제 재판부 어떤 재판부가 재판을 할지 결정이 되는 날 그 당일날 브로커 이모 씨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같이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우리 정은호 대표를 좀 잘 부탁한다. 이렇게 구명 로비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재판장도 자신이 배당받았다는 걸 그 다음날 알았는데 이모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알고 찾아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그래서 그만큼 정보력이 강한 사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자, 브로커의 평소의 삶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녹음된 내용을 보니까요. 그 브로커라는 사람이 나 청와대 이런 주소, 정부의 이런 차관, 실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 내가 사업 해결해줄게. 라면서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 녹음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못 갖고 있고 검찰은 확보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 이모 씨가 현재 지금 수배 중에 있습니다. 검찰 수배 중에 있는데 네이처 리퍼블릭이 9억 원에 서울 메트로 역사에 입점할 수 있게 9억 원대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유명 가수 동생한테 3억 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이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녹취록은 유명 가수 동생한테 돈을 떼먹을 때 발견을 합니다.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빌린 돈 3억 갚으라고 하니까 뭐라 갚기 싫어서 뭐라고 얘기한 거죠? 예, 맞습니다. 2012년에 3억 원을 빌렸는데 한 3년간 갚지 않습니다. 빌릴 당시에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주식 상장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3억 원을 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 3년간 갚지 않자 이 유명 가수 동생이 나 돈 왜 안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방해 세력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평소 알고 있던 A 차관, 이 청와대 비수석, C 검사 이런 내가 아는 사람들을 좀 동원해서 이 방해 세력들을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주저앉히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녹취가 됐고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이건 뭡니까? 청와대, 검찰, 언론사를 쪼개고 있다 현재. 이게 압박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였군요. 예, 맞습니다. 이 청와대, 검찰, 언론사를 내가 동원해서 지금 이 방해 세력들을 좀 없애려고 하니까 3억 원 뭐 금방 상장만 되면 금방 갚을 수 있는 건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목입니다. 이런 게 다 녹음됐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브로커란 사람, 이놈들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경쟁 회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다 녹음됐거든요. 여상원 변호사 이제 법관으로서 일하시면서 이런 이른바 내가 누구를 알고 하면서 온갖 얘기로 다 자기의 영향력을 이용해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례 많이 보셨죠? 꽤 있죠.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요. 노비 당하거나 이렇게 이름이 거명된 무슨 차관이 이런 분들은 잘 모른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아, 이 사람 실제로 아직은 뭐 이분이 실제로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법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 법조 주변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검찰 법원의 무슨 위원회 의원 이러면서 그걸 이용해서 지역 특히 시골로 내려갈수록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있는데 판사실에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밖에 나가서 뭐라고 소문내냐 하면 나 그 판사하고 룸사롱 갔어.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보통.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이게 뭐 판사한테 판사실 차 한 잔 얻어본 게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야간 문화도 즐겼구나. 그럼 대단히 친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법원에 있는 자기 주위의 사람이 일이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믿는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뭔가 힘을 과시하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 지금 수배 중이라는 브로커 이모 씨 얘기인데요. 높은 사람 이름 들이대면서 나랑 친하다 그러고 또 하나 자신의 말을 믿게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렇게 비싼 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브로커 이모 씨
이 정관계 인맥도 대단하지만 재력 또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3억 원을 갚지 않은 게 좀 의아스럽긴 한데 이 6억 원, 시가 6억 원대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팬텀이라는 차량을 주로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 이런 차들이죠? 예, 보디가드 2명까지 대동을 하고 다녔고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 이 차도 대단한데 이 네. 최고급 외제차죠. 벤틀리나 레인지로버. 이 외제차들을 수시로 바꿔 타면서 자신의 이 지인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이 재력을 과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집도 서울 강남에 있는 타워 팰리스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재력을 과시했는데 이 지방에 살던 이 유명 가수 동생이 네. 기병치료차 서울에 오면은 최고급 호텔을 꼭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호감을 샀고 게다가 이 유명 가수 동생 브로커가 유명 가수 동생이 브로커 이 씨와 고등학교 동창인데 네. 이 대학 고등학교 1년 선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H 전 검사장을 데리고 와서 네. 봐라 내가 이렇게 친한 사람도 있고 너도 친해져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한테 호감을 샀다고 합니다. 비싼 차 바꿔 타고 다니고 만날 때마다 최고급 호텔을 잡아주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늘 가끔씩 데려와서 자기랑 친분도 과시하고 누구 알고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겠네요. 그 지금 자동차 이야기하니까 그런데요. 저게 바로 사기꾼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재판하고 이럴 때 보면은 네. 근데 저 차가 있죠. 네. 자기 소유차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게요. 네. 거의 리스입니다. 네. 리스하면서 저 차는 주로 자기 재력이나 네.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거지 실제 자기 차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 씨의 여러 가지 지금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전형적인 로비스트자 사기꾼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방위사업청장 출신의 고위공직자에게도 접근을 했다 그러는데 어떤 장면인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뭐 반드시 아니라고 해명하는 자료까지 냈기 때문에 좀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용걸 전 방위사업청장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번 사건에 있어서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게 아까 브로커를 했던 사람은 이모 씨고 이번에는 이 최초로 이번 정은호 사건의 구속자가 나왔는데 이 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한모 씨입니다. 이 한모 네. 씨가 구속이 됐는데 이 한모 씨의 혐의도 이 상당히 시한폭탄과 같은데요. 이 먼저 네이처 리퍼블릭이 롯데 면세점에 들어갈 수 있게 좋은 자리에 네이처 리퍼블릭이 차지할 수 있게 힘을 써줬다. 이런 의혹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이 PX, 군 PX에 들어갈 수 있게 로비를 해줬다. 이런 혐의로 어제 구속이 됐는데요. 그런데 2011년 당시에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 중학교 동창이던 한 씨와 이 중학교 동창이던 이용걸 전 차관이 이 로비를 부탁을 받고 당시 PX 담당자였던 육군 소장, 국군복지관리단장을 소개까지 해줬다.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부탁했다고 일단 그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한모 씨는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용걸 전 방위사업청장은 아니라고 자료까지 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후에 이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의 해명을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요. 네. 내가 이 한모 씨와 중학교 동창인 건 맞고 좀 안면이 있는 건 맞지만 내가 무슨 로비를 받았다거나 그리고 한 언론에서 나온 금품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 이런 보도는 정말 터무니없다. 내가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강하게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거 보도가 나오게 되면 일단 뭐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 뭐 검찰이 확인해 준 적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한모 씨가 어제 구속이 됐는데 구속이 됐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점이 조금 인정이 된다. 이 법원도 이거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물론 아직까지 이제 이용걸 전 차장한테 돈이 흘러갔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지만은 사실 한모 씨가 돈을 받았다. 이런 혐의점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네. 이 전 차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그 사건의 속보 하나 좀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자, 안산에서 발견된 그 살해 사건 관련해서 그 피의자가 된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좀 논란이 계속됐나 보죠. 저 사람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제 이제 안산 대부도 이 토막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30살 조모 씨가 어제 붙잡혀서 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인데 보면 특이한 게 원래 경찰이 이런 흉악범들이 잡혀오면은 모자를 씌우거나 이 마스크 등 이 얼굴을 좀 가릴 수 있는 도구들을 언론 앞에 나오기 전에 미리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나 신상 정보가 좀 노출되지 않게 해주는 게 좀 일반적인데
어제는 이례적으로 아무것도 씌우지 않고 그냥 네. 압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제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은 피의자 조모 씨의 신상 정보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통 이런 기준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 기준이 경찰이 판단하는 거라 가지고 네. 이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은 없죠. 네. 경찰에서 판단이 공개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공개해야 한다가 아니고 네. 그건 경찰이 판단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 조모 씨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기 때문에 했다는 건데 네. 잔인한 게 이 공개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거나 네.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단기형을 살고 난 다음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게 한다거나 어떤 네. 공익적인 목적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없이 수법 잔인한 그걸 이유로 둔다면 그거는 크게 그 설득력이 없는 거죠. 자, 지금 보는 사람, 저 오원춘 씨죠. 수원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의 피의자였었던 오원춘 씨 모습. 당시에도 이제 얼굴을 저렇게 공개했었죠. 보통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하는데 경찰은 이번엔 새로운 좀 판단을 하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